3단은 이 비판적인 표현, 이상한 선생님 시작할게. 이 글의 갈래는 소설. 소설은 진짜, 가짜, 가짜. 글쓴이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허구적이라고 그런다. 허구적인 거야. 근데 어떤 걸 상상하여 꾸며 쓰느냐?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다. 체험 아니다. 경험 아니다. 체험 경험 나오면 아니다. 상상이다. 상상. 그걸 뭐라고? 허구적이라고 그런다. 자,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있지. 인물은 사건을 진행시키는 주체지. 그리고 사건은 그 소설 속에서 겪는 일이나 벌이는 행동이 사건이고, 배경은요, 우리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지? 인물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한다. 우리 이 단원에서는 풍자의 개념을 배울 거야. 풍자. 자, 풍자가 뭐냐? 풍자 비꼬는 거야. 사실을 어떻게 비꼬느냐?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해서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해. 근데 웃음을 그냥 웃음만 유발하려는 거 아니야. 웃음만 유발하려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는 거야.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목순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게 풍자야. 효과는 여기서 이 풍자하는 과정에서 웃음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의 부조리, 어리숙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비꼬는 거야. 비꼬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 그게 풍자다. 누굴 풍자하겠니? 이상한 선생님. 박 선생님을 풍자한다. 자, 풍자 소설의 의미와 풍자 방식은, 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거, 잘못된 거 폭로하지. 폭로하고 어떻게 한다? 비웃는데 여기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갖다가 여기 일제강점기 현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중에 미국을 좋아하잖아. 그지? 그 선생님을 비판하고 비꼬고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 이제 이 최만식 선생님이 지은 다른 작품이 태평천하라고 있는데, 태평천하가 뭐야?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하는 윤지근이라는 영감이 있었어. 이 윤지근을 비꼬는 거, 그게 풍자고, 또 미스터 방이라고, 방산복이라는 인물, 미스터 방이라고, 이 사람은 해방 후에 미국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인물이거든. 그 인물을 비꼬는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이 최만식 선생님이고, 이상한 선생님도 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선생님 주인공을 비꼬는 거야. 풍자의 방식 어떻게 하냐? 자, 기회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을 생각, 처신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잘못된 거지, 이 잘못된 걸 대상으로 해서, 자, 부정적인 대상의 외모나 행동을 비꼬거나 뺨박박 학생을 대갈장궁이나 그런다든지, 키가 작은 걸 갖다 뺨박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비꼬거나 빈정거리고 비웃는 거야. 비웃음이야. 냉소, 이것도 비웃음이야. 차가운 웃음 비웃음이야. 냉소하는 방식으로 비웃고, 풍자하는 대상의 특징을 본래보다 가장해서 표현하거나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우리는 희화화라고 그런다. 뭐라고 그런다고? 희화화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 서술자 보자. 여기 서술자리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인데, 서술자 보면 작가가 소설 속에 내세운 대리인이야. 작가를 대신하여 허구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 여기는 작가가 아니야. 1인칭 관찰자인데, 1인칭 관찰자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없다? 있고, 그리고 관찰만 하지. 그러면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모른다, 그지? 모르고 그 1인칭 관찰자를 통해 가지고, 자, 1인칭 관찰자를 통해서 작품을 비꼬는데, 시점은 1인칭, 여기는 1인칭이고요. 3인칭 시점도 있어요. 3인칭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이 얘기해주는 거고, 1인칭 시점은 소설 속에 나로 등장하는 거야. 나로 등장해. 그러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 없다?
서술자가 있다. 서술자가 있고요. 근데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야.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서술자 어린아이를 내세운 효과.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전달함으로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 미숙해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고요. 비판하려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비판하니까. 네, 본문 내용 들어가 보자. 자, 이상한 선생님. 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 박 선생이 주인공인 거야. 주인공 무슨 인물? 중심 인물인 거야.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박 선생님의 외양이 묘사된 거야. 외양 묘사인데 묘사 첫 번째 좀 가장되어 있어. 자, 키가 한 뼘밖에, 한 뼘, 우리 손가락이 쫙 폈을 때 그게 한 뼘이지, 그지? 아주 작다는 소리겠지. 안 되어서 뼘생, 뼘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게 별명 첫 번째고요. 있는 것처럼 박 선생의 키는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일본 정치 때,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힐수로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체력 검사에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낙방되었다. 자, 낙방 떨어졌다는 소리지.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여기까지의 지금 외양 묘사로 박 선생 키가 아주 작다는 거, 키가 작고요. 그리고 자, 일본 정치 때 헬스로 지원병을 설달할 정도로 친일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친일적이야.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몸집은 외양묘사 두 번째 나오는 거야. 몸집은 또 작아요. 외양묘사 두 번째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한 몸집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이태이태하게 올라 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 이게 이제 별명 두 번째야. 대갈장군이라는 거. 별명 두 번째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머리가 아주 크다. 그지? 머리가 아주 큰.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또한 여러 사람과 많이 달랐다 해가지고 자, 외양묘사 세 번째 나오는 거야. 이제 얼굴 묘사가 나오는 거야. 세 번째 여기는 머리가 아주 크다는 거. 머리가 크다는 거. 외양묘사에서. 그리고 이제 얼굴 묘사가 나오는데 내 솥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정기가 있고 정기 생기 있고 빛이 나 있다. 이거 낙방이라는 단어. 이거 낙방. 단어 기억하자. 사납고 코는 매부리코요. 입은 매기 입으로 기미까지 넙죽 째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해가지고 인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얼굴을 모사했는데 굉장히 웃기게 만들어버렸지.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화라 그럽니다. 희화화. 그리고 이 희화화를 통해서 얼굴이 어떤지 그려지지, 그지? 웃음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 같니? 부정적인 것 같니? 이 서술자가 박 선생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이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런 대갈장군인 뼘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강 선생님에 대해서 나와요. 강 선생님은 강 선생님에 대해서 외양 묘사가 나와 있어. 자, 박 선생님하고 대조야.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무릇하고 약간 범퍼짐한가 봐. 얼굴 금기는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내는 일도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 잘하고. 자, 여기 있었잖아. 우리 앞에 나 선생님 하나
빼고 넘어갔는데 이 박생님 지금 외향묘사 하면서 성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성격이 직접 간접적으로 외향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그지? 자, 아주 사람이 쪼잔할 같은 느낌이 들지. 그리고 강생님 외향 묘사를 했고요. 자, 박생님하고 좀 다르지, 그지? 박선생과 대조적이고 순한 성격에 이 서술자가 어떻게 보고 있니? 강생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지? 그리고 이제 둘은 강생하고 박생님은 만나면 싸운대. 만나면 싸우는 것, 싸이가 안 좋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면 개와 원숭이 같다. 개, 견자, 원숭이, 원자 해가지고 견은 지간이라 그러고 여기가 사이가 안 좋음. 사이가 나쁠 때 쓰는 말이야. 자, 하학 학교를 마치는 거야. 그날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럿이는 보지 않는 곳에서 둘이 싸우는 거야. 두 선생님이 만난다 치면 강생님은 괜히 장난을 하고 싶어 박생님을 먼저 건드리곤 했다. 하나는 그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게 누구야? 강 선생님이지. 하나는 한뼘만한 키에 그 우습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사나움이 쫄쫄 흐르면서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회와 조그만한 고양이가 만난 형국이래. 큰 숙회는 누굴 얘기하겠어? 강 선생님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조그만한 고양이는 박 선생님을 얘기하겠지. 자, 여기까지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외모하고 성격을 소개하고 박 선생님은 키가 작고 사납게 생겼고 그리고 옹졸하고 화를 잘 낸다는 게 어떻게 제시되어 있어? 간접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순하게 생겼어.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며 온순해. 자, 옆에 간단 어휘 문제 보자. 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 동그라미 쓴 거 중에 뭐 있지? 정기. 학교에서 그날 수업을 마치는 건 하학이라 그러고 시험 모집 선거 따위에 응하였다가 떨어지는 거 낙방했다 합니다. 제 몸에 피를 내어 자기의 결심, 청업, 맹세 따위를 글로 쓰는 거. 피로 쓴다 혈서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국어는 일본어야. 나는 일본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이때 일제강점기 때임을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 때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만 쓰게 할 때 그때야. 그러나 주재소 순사는 경찰이야. 면회 면석이 도평의원을 한 송주사,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자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 어떤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우리 같은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쓰고 자, 학교 문 밖에 나가면 만판 온통 한 가지로 이런 뜻이고 조선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아기 모두들 조선말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는 암만 해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이 더 잘 나왔다. 학교에 쓰고 학교 밖에 쓰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치는 판인데 경치다 아주 혹독하게 혼이 나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제일 심하게 혼내는, 일본만 썼다고 제일 심하게 조선말을 못하게 하는, 제일 심하게 혼내는, 조선말을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도 여러 번 혼이 나보았다. 왜? 이유는 조선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 조선말을 사용해서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 쌈이 붙었는데 둘이서도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여봐 때려봐 하고 이거 무슨 말로 했겠니? 싸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로 하려면 좀 머리 써야 되고 머리 아프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조선말로 했겠지. 이렇게 이제 한바탕 난리를 치는데 하면서 때리고 제끼고 하는 판이었다. 제끼고 아니고 제끼고 발꿈치 따위로 지르고 이게 제기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랏 조생굴의 갱가 스루야스가 이룰까. 자, 이놈아 조선말로 사마는 녀석이 어딨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선생님은 사실은 뭘 갖고 혼내야 돼? 싸우는 것을 혼내야 되는데 싸우는 것보다요. 조선말 사용한 것을 혼내고 있어요. 하면서 구두발길로 넓적다리로 그도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붙도록 따기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조행 점수, 이제 태도 점수도 덤뿍 깎였다. 이만큼 철저하게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야. 어휘 문제 보자. 다음 뜻풀이에 해당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혹독하게 벌을 받는 거 경치는, 그리고 다른 급시 없이 온통 한 가지 만판, 팔꿈치나 발꿈치 따위로 지르고 이거는 제기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언제? 조선말로 얘기할 때 짓거리다 들키는 때였다. 자, 여기서부터 반로하고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조선말 사용을 문제 삼지 않는 거야. 문제 삼지 않음.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 이하 일본 선생님들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일본말을 해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곤 했다. 여기까지. 자, 의도적으로 일본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의도적으로 일본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일본 선생님이 있을 때만 일본말을 사용하는 거야.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은 아니래도, 일본에 대한 적극적 저항은 아니어도 그래도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으신 분이야. 강 선생님은. 우리가 어쩌다 선생님 왜 국어, 이때 국어는 일본말이지,
국어로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나는 국어가 서툴러서 그런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선생님이 아니었다. 자, 소주제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일본말을 쓸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누구야? 박 선생님이지. 박 선생님과 달리 강 선생님은 되도록 조선말을 쓰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하고 강 선생님 둘이가 대조를 이루지, 생김새도 대조였고요. 일제에 박 선생님은 동자고 일본말만 쓸 것을 강요하지만 강 선생님은 수업시간 외 평상시에도 의도적으로 일본말 대신 조선말을 쓰고요. 자, 두 분의 태도는 어떻다?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대조적인 강 선생님을 보여주면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해방이 되었네요, 드디어. 여름 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에 가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 있었다. 자, 나 주인공이니 아니니? 주인공 아니다, 그지? 1인칭 관찰자라고 했지? 관찰자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안에 있는 주인공은 아니지. 어떤 인물? 주변 인물이야. 주변 인물이고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 서술자를 쓰면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부각시켜주고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거야.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아직 몰랐고, 아직 왜 몰라? 어린아이 때문에. 서술자가 어린아이 서술자라서 어린아이 서술자라서 그렇고, 이런 어린아이 서술자를 쓰면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면 부각 더 높인다. 더 많이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풍자의 효과도 높인다. 해방이란 말은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다.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뼘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 일본, 우리 대일본 제국이라고 했어. 결탄고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 못된 여기에서는 천하 못된 미국이라고 그랬어. 미국 영국을 거꾸로 틀어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루에 또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뭐잖아다. 여기까지 이렇게 갈로 닦고요. 굉장히 일본을 맹신한다, 그지? 일본을 맹신이 뭔데? 무조건 믿는 거야. 일본을 맹신하는 친일적 모습을 보냈던 절대 안 진다고 했던 그 박선생님이 일본이 졌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 그지? 근데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지근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다 친일적인 사람, 일본 사람이거나 친일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초상난 집 누가 죽은 집처럼 코가 쑥 빠지다. 근심해서요 기가 죽다. 쭉 빠져 가지고 있었다. 왜? 일본이 지금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했기 때문. 그 다음 갈게요.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지근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6학년에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인데 언니가 아니고 형이라고, 형이야, 형. 사촌 언니, 대석이가 뒤늦게 몇몇 동무들과 함께 뜰뜰거리고 달려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대시돼 있는 거야. 대석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말성꾼이었다 해가지고
자, 대석 언니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어. 성격 직접 제시. 대석 언니네 집은 업에서 신리나 되는 곳이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노라고 했다.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다 보더니 싱긋 웃으며 척 직원실 누가 있는 그 박 선생님하고 일본인 선생님들이 코를 빠뜨리고 그러고 있는 그 교무실을 척 들어가는 거야. 왜? 선생님들을 골려주려고요. 골려주려고 들어가가지고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 본 채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뼘박 박 선생님은 눈을 흘기면서 영락없이 일본말로 난다 하고 책망을 했다. 지금 누가 못마땅해. 대석 언니가 엄청 지금 박 선생님은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왜 못마땅함?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일본말로 하는 거야. 대석 언니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무섭지. 일본이 망했는데. 선생님, 덴노 헤이카가 고상 항복했대죠? 하고 묻는 것이다. 이거 몰라서 물어? 아니지. 자, 일본을 맹신한, 일본 엄청 믿고 있었잖아. 그치? 일본을 맹신한 박 선생님을 골려주는 거야. 박 선생님을 골려주는 거고, 골림. 면박 박 선생은 성을 버럭내어 그 큰 눈망울을 부라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잠잡고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방 지게시리 하고 쫓아서 곧 한 대 갈길 듯이 흘러댔다. 자, 이거 일본 패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패망을 인정하지 않음.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대석 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커다랗게 소리쳤다. 덴노 헤이까 바가 망할 자식 바보 이렇게 이제 소리치고 나오는 거야.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간 당장 큰일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뜨리고 앉았고 뼘박 박 선생님은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자, 일본이 왜? 망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정령 일본이 지고 덴노 헤이카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들지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집이 이웃 고을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어왔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조선이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단다. 독립이. 일본이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 못 살게 굴고 하시하고 얕보고 피를 빨아먹곤 하던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네. 그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 잘 살게 돼서 잘 살게 으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지금 독립이 되어 흥분한 거야. 진심으로 기쁜 거야. 진심으로 기쁜. 그래서 약간 지금 강 선생님 흥분해 있는 상태야. 자, 만세 불러야지. 만세. 독립만세 불러야지. 태극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 가졌구나. 너흰 참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을 게다. 가만히 있자. 내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게. 그러면서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기는 자, 활발한 기운이야. 그게 없이 일어섰다.
강생님은 교장 선생님들어 말을 했다. 당신들은 이제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하오. 자, 이 당신들 누구야? 일본인 선생님들이지. 일본인 선생님들 니네들 이제 니네 나라 돌아갈 생각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하는데 또 뿅박 박사님이 주저주저하다가 아니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고선 또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일본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은 거야. 인정도 안 하고요. 미련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까 강생님이 버럭 큰 소리로 말한다. 무엇이 어째 자넨 그래. 뭐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덕거리나. 일수로 지연병 지원 한번 더 해보고파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거들랑 외놈들 쫓겨 가는 꽁물이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지 그래. 그러나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 수도 갈시는 안 하리 하면서 지금 요 부분이 뭐야? 박 선생의 친일적 행동을 비판하는 거지, 그치? 행위 비판. 뻔박 박사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뻔박 박사님은 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자, 일제강점기와 다른 박 선생님의 모습이야. 일제강점기 때와 다른 모습이고요.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커,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 그렸다.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몇 장 그려내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조금 화가 가라앉은 거야. 발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거야. 여보게 박선생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잠잠고 앉아있는 뺨박 박선생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타이르듯 말했다.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 살살했나 인정이 없었나 보이.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인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강 선생님이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 그지? 선생으로서의 책임감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선생으로서의 책임감에 속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의 발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의 발을 민족의 심판과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좀 많은가. 우리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하세. 자, 이리 와서 태극기 그리게 독립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하면서 건국에 도움이 될 일은요. 해방된 조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요. 해방된 조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해보자고. 지금 박사님에게 다 이러고 있지, 그지? 깜박 박 선생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망했음을,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임. 소주제 일제가 지금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했습니다. 해방 소식에 대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반응은, 박 선생님은 일본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모여 앉아 초상난 집처럼 근심에 사여 기가 죽고 지금 맥이 빠져있지. 일본이 그렇게 믿었던 일본이 망한 거야. 일본의 패망을 쉽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강 선생님은 계속 박 선생님하고 반대지.
평소와 다르게 약간 흥분된 상태야. 날뛰면서 기뻐해. 그리고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지금 뭐 만드니? 태극기를 만들고 있지. 이 문제 볼게. 다음 낱말에 뜻풀이가 맞으면 O, 틀리면 X 하래요. 풀기 딱딱하거나 차가운 분위기 아니죠. 자, 활발한 기운. 이 풀기가 없다고 표현했지. 활발한 기운이 없다. 일본인 선생님하고 변박 박 선생님이 괄시는 업신여겨 하찮게 대하며 맞죠. 박절하다. 마음이 안타깝거나 수다리다. 아니지. 인정이 없는 걸 얘기하지. 그 다음 갈게요. 박선생님이 강선생님에게 꼼짝 못하는 까닭. 일본이 망했기 때문이 그렇지. 평소 박선생님과 강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 해방 이후에는요. 강선생님이 큰 소리로 자신을 꾸짖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합니다. 자, 왜 일제 동지하고 일본을 찬양하였기 때문이지, 그지? 그 다음 그 뒤로 강선생님과 뻔박 박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뻔박 박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이제 옛날에 그렇게 일본을 찬양했는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뺏어 저희 나라 속국은 뭐야? 지배받는 나라지. 지배받는 나라 만들었다는 거. 삼든 이야기도 해주었다. 외놈들은 천하불측한 인종이어서 그렇게 일본을 찬양하더만 이제 일본을 욕하는 거야.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자, 지금은 일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지, 그지? 일본을 적대시, 그렇게 찬양하던 일본을 적대시하니까 어떤 인물?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는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건율 도운수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간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은 역사가 4,000년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완전 우리 박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그죠? 뻔박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이제 누가 힘이 세? 미국 힘이 세지, 그지? 미국 말을 열심히 공부해요. 말을 공부했다. 자, 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해방 직후 미국이 남한을 지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미국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어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랑 미국말을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뻔박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 통역을 하곤 했다. 오, 통역할 정도로. 자, 일수는 흔이라는 뜻이고 통역할 정도가 된 거야. 중학교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몸소 체험할 수 익히는 거야. 했다고 했다. 미국 병정은 벼공추를 감독하러 와서 뻔박 박 선생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다. 왜? 통역해달라고. 자, 통역을 시키기 위해서 통역을 부탁하러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뻔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먹고 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 협력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누리는 거야. 개인적 이익을 취함. 그 다음에 해방 뒤에도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강 선생님이 잠깐 교장을 해요.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뻔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자기가 교장하고 싶은 거지.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서 파면당했다.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야. 야, 공산주의자 그러면 당시 이념적
대립이 있던 시대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파면당했노라고 했다. 또 누구든 뻔박 박생님이 강생님을 그렇게 꼬아댄 것이지 강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 또 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박생님의 모함으로 파면당한 것 같지, 그지? 박선생님의 모함으로 파면당한. 강생님이 파면당한 뒤를 물려받아 뻔박 박생님이 교당생님이 되었다. 교당생님이 된 뻔박 박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 강생님이 미국을 추종하던 박생님과 대립하다가 지금 당했습니다. 강복 전과 후의 박생님 태도는, 강복 전에는 조선말을 쓰는 학생을 혼내고 일본 국왕을 차장하고 일본에 충성했지, 그지? 일본에 충성하던 박생님, 이제 일본이 망하니까 강복 이후에는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적대시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역사도 길고 문화도 발달된 그런 나라라고 칭송하고요. 그리고 미국말 공부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에 협력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변박 박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느니라고 했다. 자, 힘을 가진, 또 이제 힘이 가진 게 미국이지, 그지? 힘을 가진 대상에게 복종하지, 그지? 복종한다.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적이라 그랬지, 그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 놈이라고 하면 변박 박생님은 단박 붙잡아다가 벌을 세우곤 했다. 전에 덴노 헤이카가 바가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이제 완전 미국 편이지. 이놈아,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기로 자 보아라.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죽여가면서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선 외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지 아니했어? 그뿐인가?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안이 고프고 편안히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야, 설탕이야, 구두야, 무엇에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아?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도 미국 놈이 뭐야? 하면서 미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미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벌을 세우면서 변박 박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하였다. 우리는 변박 박생님 들어 미국계도 덴노 헤이카가 천황폐하 같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는 거야. 미국엔 덴노 헤이카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 헤이카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도록 근심을 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해방 전에 변박 박생님은 덴노 헤이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하신다고 늘 가르쳐 주곤 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천황폐하가 있지 않을까. 어린아이다운 순진무구함이지. 순진무구함. 그러니까 변박 박생님은 미국에는 덴노 헤이카는 없고 덴노 헤이카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했다. 트루먼 대통령이야. 트루먼 대통령을 발음이 돌멩이로. 그래서 어린아이 시선으로요. 어린아이 시선으로 박선생님을 희화화하는 거야. 박선생님을
희화화 웃기게 만드는 거 희화화 해가지고 박사님이 돌멩이가 있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하여 미국 신민노 세익시 미국 신민서사를 부르고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 대신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어린아이다운 생각이지, 그지?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 일본을 위해서 신민서사, 한국 신민서사. 자, 조선인에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에게 일본이요. 자, 이게 외우게 했던 한국 신민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신민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이걸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미국을 위해서 이걸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뼘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자,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은 모르고요. 자, 기회주의적 태도를 이해 못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아이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이해 못함. 왜? 어린아이 서술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서술자이기 때문. 소주제는 나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생님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생님 모습은 나는 이상한 선생님을 보지 왜 강복전에는 그렇게 일본을 찬양하더니 강복 후에는 그렇게 미국을 찬양해요. 이 기회주의 태도를 판단이 미숙한 어린이는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어린아이 서술자 내세우면요. 어리숙하고 순진한 아이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여주지. 그래서 비판하려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더 부각시켜줘.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학습활동 갈게. 자, 등장인물의 특징 중심으로 소설 내용 정리해보면 뼘박 박선생 대갈장군 머리 엄청 크고 키 작고 옹졸하고 화를 잘 내고 강생님 키와 몸집 크고 순하게 생겼고 잘 웃고 온순하고 그리고 조선말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벌을 주지 그지. 근데 강생님은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학생들이 일본말로 물어도 뭘로? 조선말로 대답하지. 그리고 해방에 대한 소식 처음 들었을 때 기가 죽고 맥이 빠져있고 강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약간 흥분된 분위기 날뛰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의 모습 보면 일본을 비난하며 미국을 칭송하고 있지. 파면당한 강생 대신에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지 그지. 근데 강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되었으나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파면당합니다. 두 번째, 해방 전과 후 일본과 미국에 대한 박생님 태도 비교해보세요. 박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해방 전에는 미국 나쁜 나라, 일본 찬양했어.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일본을 오히려 나쁜 나라 비난하고 미국을 찬양해.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버렸지, 그지? 이런 사람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게 뭐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한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 기회주의적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생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 해양적으로 표현한 부분 보면 지원했다가 키가 제척 수위에 차지 못해서 낙방했다. 작은 키에 몸집은 한 줌만 하다. 머리는 큰 머리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태이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뭐 아비마와 뒤통수가 튀어나왔다. 왕관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 전개있고 사납고 코는 매부리다. 입은 매기 입이다. 이런 거.
목소리는 새꼬챙이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다. 자, 한 뼘만한 한 키에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싸나움이 졸졸 흐른다. 그리고 뭐 훌륭한 덴더힐가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거 되게 재미있고 웃기는 부분이지, 그지?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이걸 뭐라고? 희화화한다. 자, 읽는 이에게 웃음을 유발해 주고요. 개수의적 모습을 부각해 주고, 그리고 박생님을 읽는 사람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자, 풍자 뭐였니? 사실을 가장하거나 왜곡, 비꼬아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 부정적 현실을 폭로하는 거. 자, 풍자 효과는 웃음 유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게 풍자의 효과다. 그 다음, 자, 우리 적용학습 보면 뭐가 있냐면 사슬시조가 한 편 나와. 우리 시조라 그러면, 자, 시조라 그러면 3장 6구 45자 내외. 자, 정용시야. 정용시인데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사슬시조는요. 이 사슬시조는 중장이 길어졌어요. 중장이 길어진 형태야. 자, 여기가 첫째 자리가 초장, 그리고 두 번째 중장이고 맨 끝에가 중장인데 이 중장이 여기가 길어진 형태고, 이 사슬시조는 탄간오리를 풍자해. 그리고 탄간오리를 직접 탄간오리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빗대요? 두꺼비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우의적이란 말 잘 기억해 주다. 우의적, 돌려서 말하다. 돌려서 말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해학적, 재미있다, 웃기다, 해학적. 두꺼비, 파리, 백성군이 나오고요. 각각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탄간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합니다. 탄간오리의 행포하고 허장성세 아주 큰 소리 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돌렸어?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파리 물고, 두꺼비는요 뭐냐면 탄간오리야. 지방의 탄간오리고요. 파리는요 힘없는 백성이야. 자, 힘없는 백성이고, 그럼 뭐, 자, 탄간오리가 힘없는 백성을, 두엄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야. 부정하게 모은 재산. 그러니까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미에 올라앉았어. 근데 건너산을 보니까요. 두꺼비가 여기 있지, 그치? 건너산을 보니까 이게 뭐야? 백성골, 매야, 매. 매는 두꺼비를 잡아먹잖아. 이 매는요, 중앙의 고위관리. 중앙의 고위관리 또는 외세도 될 수. 이게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만한 더 큰 강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뛰어 내닫다가 두 말에 자빠지고 깜짝 놀란 거야. 백성들의 것을 찾기는 자기보다 더 관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뛴 거야. 뛰고 난 다음에 하는 말. 그러니까 꼬꾸라졌겠지. 모쳐라. 마침 공교롭게 이런 뜻이야. 마침 날랜 날망정 어해질 뻔했으라. 내가 날 새니까 괜찮지. 딴 사람 같았으면 이거 넘어져가지고 멍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맨 마지막에 종장은요. 저기 두꺼비의 말이야. 두꺼비의 말이고요. 나니까 이 정도지 이런 거야. 허풍 들고 있지. 허장성세. 나니까 이러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 자화자찬이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골 더 큰 강자지.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이후 두꺼비 모습을 비교해보자. 나타나기 전에는 팔이 물고 도움에 앉아있다가 나타난 이유는 깜짝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지지.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이 사설시조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이 보면 언제냐면 조선 후기야. 부정부패가 극심해진 때 백성들 삶은 나날이 힘들어가고요. 탄간오리들이 자 행포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뭐 이자를 매기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하고요. 땅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에 세금을 매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어. 그래서 중앙의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했어. 이처럼 지방의 탄간오리들은 자신의 승진과 안위만을 위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던 그때였는데, 그때 지방 관리들 탄간오리들을 직접 욕하지는 못하고 돌려가지고 두꺼비 파리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꺼비는 지방의 탄간오리고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고, 그리고 이 송골 이 백송골은요, 백송골은 고위 관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중앙 고위 관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수탈하는 그런 지방 탄간오리의 부조리함,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한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풍자 중요하지. 풍자는 비판이 따라 나온다. 둘이 짝이다. 해방 전과 후고요. 어느 초등학교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관찰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작품 안에 있고 얘가 주변 인물이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선생님, 박생이 주인공이지, 그치?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인물을 비판하고 어린아이가 서술자야. 그리고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어. 인물의 외모와 행동을 가장하고 희화화 풍자합니다. 자, 이상한 선생님의 짜임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 및 성격을 소개하고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 일본말을 쓸 것을 강요하는 박 선생님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선말을 쓰는 강 선생님하고 대조를 했지. 그리고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 선생님이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과 대립하면서 파면당하죠. 그리고 나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 보고 참 이상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자,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모습은 박 선생님은 키도 작고 옹졸하고 화를 잘내. 강 선생님은 키도 크고 순하고 그리고 마음도 너그럽고 온순해. 외모 성격이 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 선생님 태도 보면 일본말 사용을 강조하지. 그리고 해방 후에는 기가 죽고 맥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강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일본말을 대신 조선말을 사용하고요. 평소와 다르게 해방된 이후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날뛰지, 그치? 그리고 독립만세 부르자고 태극기 만들고. 자, 일본말 사용과 해방 소식에 대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얼마나 친일파였나 친일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강복 전과 강복 후의 박 선생님 태도는요. 강복 전에는 조선말을 쓰는 학생들을 혼내고 일본 국왕 찬양하고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말 사용하더니만 강복 후에는 일본을 나쁜 나라라고 가르치고 일본을 적대시하지, 그지? 그리고 조선은 역사가 길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그리고 미국말 공부하라고 권하지, 그지? 그래서 나의 눈에 이런 박 선생님이 나의 눈에는 어떤 선생님으로 이상한 선생님으로 비치고 자, 강복 전에 찬양하고 강복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니까 그럼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판단이 미숙한 나에게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운 이유 어리숙하고 순진한 아이의 시각에서 사건과 인물을 보여주고 그러면 비판하려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읽는 웃음을 유발하고 비판하려는 대상이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 두터의 파리 물건은 이거 우의적 꼭 기억하자. 우의적 돌려서 얘기한다.
자,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지. 자, 두꺼비는 지방의 탄간오리고요. 백송구름은 중앙에 고이 갈리고, 두꺼비가 파리는 물고 있고, 물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거고, 중앙 관리 앞에서 놀라 자빠지는지, 그러면 굽신굽신거리는 거지.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 나타난 풍자 효과는요, 풍자 표현은요, 자신보다 더 큰 근력을 지닌 중앙 고위 관료에게 굽실거리지, 그지? 자신보다 힘없는 백성은 수탈하고 괴롭혀 탄간오리의 부조리함을 비꼰다. 비꼬는 거 뭐? 풍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